뉴욕, 뉴저지 일원 공립학교들이 가을 새학기를 맞이한 가운데 학생들의 낮은 백신 접종률이 교내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MTA가 뉴욕시 전철 무임승차로 인해 올해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자 개찰구 재설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세계 4대 미술관으로 꼽히는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역사상 최초로 한국계 인사의 이름을 딴 전시관이 생깁니다. 고공행진하는 달러 강세화로 인해 선진국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별장에서 압수한 기밀 문서 중 핵무기 등 극비 국방력 관련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어제 플로리다주 남부에 위치한 바하마스 섬 인근에서 가족과 함께 유람선 여행을 즐기다 황소상어에게 공격당한 여성이 끝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사용을 촉진한 혐의로 기소된 전자담배 회사 줄이 미국 내 33개 주에 약 4억 3,900만 달러를 보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욕 뉴저지 공립학교들이 일제히 개학을 맞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들이 학교 내 감염 재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백신 접종률은 성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첫 소식 전자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0만 명의 학생들이 속한 뉴욕시 공립학교가 내일 2022-2023 학년도 새학기를 시작합니다. 또 130만 명 뉴저지 공립학교 재학생들은 학군에 따라 앞서 지난 2일부터 가을학기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개학은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발발 이후 온라인 수업, 하이브리드 수업과 강화된 방역하에 대면 수업을 시행했던 이후 처음으로 정상화 등교인 것입니다. 뉴욕 뉴저지 공립학교들은 이번 새학기에 교실 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뿐 강제하지 않아 사실상 마스크 없는 첫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앞서 학교 방역 지침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던 의무검사가 폐지되고 매일 제출하던 증상 유무 확인 설문지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학급에서 한 명이라도 감염자가 나오면 학급 전체를 집에 돌려보냈던 조치도 폐지됩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에서의 전염을 우려하며 자녀들에게 가능한 한 항상 마스크를 쓰도록 다시 당부할 생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는 최근 감염률이 하락했다고는 하지만 숨겨진 감염이 여전히 많고 성인에 비해 크게 낮은 어린이, 청소년 백신 접종률 때문입니다. 뉴욕시 전역 17세 이하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43% 수준으로 성인의 백신 접종 완료율 89%의 절반 수준입니다. 또 다른 학부모들은 팬데믹 기간 중 떨어진 자녀의 학업 능력을 회복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성을 키워나가길 기대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공립학교 예산 삭감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학교 등록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2022-2023 회계년도 예산안 내 공립학교 지원 예산을 2억 1,500달러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이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들은 교사 부족 문제, 교육 프로그램 지속 여부 등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해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해왔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어제 특별회기를 열어 교육국 예산 삭감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전철의 무임승차가 증가하면서 올해 MTA가 약 5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전에 비해 약 8.5% 증가한 것으로 MTA는 개찰구를 재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찬우 기자입니다.
최근 맨하튼 전철역의 무임승차 현상은 소득과 직업에 관계없이 각계각층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MTA는 올해 들어서만 무임승차로 전철을 이용한 건수를 기본 요금 2달러 75센트로 계산할 때 약 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1억 8천만 건의 무임승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MTA는 이로 인해 2024년까지 약 25억 달러의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TA는 이처럼 무임승차가 증가하는 것은 이를 감시하고 적발할 장치나 인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TA가 올해 초 발표한 설문 내용에 따르면 전철 이용객의 12.5%와 버스 이용객의 29%가 요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이전인 지난 2019년 전철 이용객의 약 4%와 버스 이용객의 25%가 무임승차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각각 8.5%와 4%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전철과 버스 탑승률은 팬데믹 이전보다 약 35% 감소했습니다. 야노 리버 MTA 회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전철 개찰구를 재설계하는 안을 포함해 본격적인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의 무임승차자에 대한 검거율도 팬데믹 이전에 비해 올해 들어 높아졌습니다. 경찰은 올해 들어 6개월 동안 무임승차로 6,725건의 티켓을 발부했으며 이는 2019년 5,793건에 비해 약 13% 증가한 것입니다. 또한 경찰은 무임승차자를 검거하기 위해 MTA 조끼를 입고 직원인 채 위장한 뒤 잠복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검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세계 4대 미술관으로 꼽히는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사무투자펀드 운용사인 MBK 회장 부부의 이름을 딴 전시실이 생깁니다. 김병주 회장 내외는 미술관의 개보수를 위해 1천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아시아 최대 사모투자펀드 운용사 MBK 파트너스의 창업자인 김병주 회장이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근현대 미술 전시관인 오스카 탕윙의 개보수를 위해 1,000만 달러, 한화로 약 137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오스카 탕윙 전시관과 갤러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고자 하는 계획을 내놓은 데 따른 행보입니다. 세계적인 명성의 신진 건축가 프리다 에스코베도가 주도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8만 평방피트 규모로 갤러리들과 공용 공간을 창조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김 회장의 1,000만 달러 기부를 기리는 차원에서 이 전시관의 갤러리 가운데 하나를 김병주, 박경화 갤러리로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1870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설립된 이후 전시실 명칭에 한국계 인사의 이름을 사용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회장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시공간을 뛰어넘어 예술을 연결시키는 글로벌한 공간이라며 미술관의 미래이자 전 세계 방문객들과 현대미술을 한자리에 모을 수 있는 장소에 기여할 수 있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데니얼 웨이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최고 경영자는 20세기와 21세기 최신 예술작품을 위한 새로운 장을 여는 기념비적인 프로젝트에 도움을 준 김 회장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MBK 파트너스를 설립하기 전 칼라일 아시아 파트너스 회장, 칼라일 그룹 경영위원, IB투자은행 살로몬 스미스 바니 아태 지역 최고 운영 책임자, 골드만삭스 익세큐티브 디렉터 등을 역임한 자본시장 업계의 거물로 꼽힙니다. 또 2017년부터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이사회의 선출 멤버도 맡고 있는데 이 역시 한국계로는 최초입니다. 김 회장은 현재 아시아 아트개관 위원회뿐만 아니라 인사, 투자부문 위원회 일원으로도 활동 중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달러 강세로 인해 경제가 취약한 신흥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통화 가치도 하락해 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세계적 영향이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선진국 통화 대비 달러 강세가 두드러진 것은 드문 상황입니다. 전자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엔화와 유로화 등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측정하는 달러 지수는 0.35% 상승한 110.214를 기록해 2002년 이후 약 20년 만에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특히 연방준비제도가 집계하는 선진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 지수는 올해 10% 올라 2002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는데 이에 비해 신흥국 통화 대비 달러 지수는 3.7% 상승에 그쳐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에 고점에 못 미치는 상태입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이 올해 자국 물가가 13% 넘게 오르고 4분기 경기 후퇴에 진입할 가능성을 밝힌 가운데 파운드화 가치는 브렉시트 여파가 이어지던 2020년 3월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유로화 가치는 1달러당 1유로선을 깨며 20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엔화도 달러 대비 환율이 올해 140엔을 돌파해 199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중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시장이 식어가는 가운데 호주 중앙은행은 이번 달까지 4개월 연속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각국의 금리 인상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의 경제 전망이 미국보다 안 좋은 만큼 달러 대비 통화 가치 하락을 막지 못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미국이 앞으로 자국 경제 침체를 우려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경우 달러 가치 강세가 완화될 수 있지만 연준은 물가 안정을 회복하려면 당분간 제약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뚜렷이 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인 플로리다주 마르라고에서 연방수사국 FBI가 압수한 문서들 중에서 핵무기 등 외국의 극비 국방력이 기재된 기밀 문서까지 발견됐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8월 8일 FBI가 마르라고에서 압수한 문서들 중 일부는 1급 기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나라는 미국을 제외하고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등 8개국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핵무기 문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유출을 미국 정보당국이 우려한 이유를 설명한다고 해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압수된 일부 기밀 문서는 고위 국가안보 관리들조차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통령, 소수의 장관, 장관급 고위 관리만 다른 관리에게 이 특별 접근 프로그램의 구체적 사항을 알도록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들 문건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현 행정부의 최고위급 안보 관리조차 열람 권한이 없고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FBI의 방첩수석한 검찰도 처음에 압수 뒤 열어보지 못했을 정도로 초특급 기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12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FBI가 마르라고 압수수색 뒤 핵무기와 관련된 기밀 문건을 찾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소셜미디어를 통해 핵무기 이슈는 러시아처럼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뒤 가지고 떠난 기밀을 세 차례에 걸쳐 마르라고에서 회수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기록 물법에 따라 임기가 끝나면 모든 공적인 자료를 국가기록원의 정부 자산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 문건을 자기 소유물이라고 주장하며 반납을 꺼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일부 기밀이 FBI 압수수색 전에 은닉됐다고 보고 기밀을 유출한 방첩법 위반뿐만 아니라 연방기관의 공적 업무를 저해한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박진우입니다. 가족과 함께 유람선 여행을 즐기던 펜실베니아 여성이 스노클을 하던 중 황소 상어에게 공격을 받아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플로리다주 남부에 위치한 영연방국 바하마에서 유람선을 타고 가족들과 여행을 즐기던 58세 펜실베니아 여성이 황소 상어의 공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당시 여성은 그린케이 부근에서 물속을 체험하는 스노클링을 하고 있었는데 황소 상어가 5명의 가족 중 이 여성을 공격했습니다. 사건 당시 여행사와 나머지 가족들이 여성을 구출하려 했지만 실패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왼쪽 몸에 중상을 입었고 유람선은 그 즉시 인근 섬의 해안에 정박했습니다. 응급구조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이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해안은 대개 안전한 곳으로 간주됐던 곳이라고 전하며 플로리다주에서 출발해 7박 8일 일정으로 투어를 제공한 로열 캐리비안사 측이 그녀를 포함한 그녀의 가족들이 독립적인 수영을 했던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여행사는 유가족들을 위해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소상어는 인간에게 특히 공격적인 것으로 유명하며 주로 얕은 연안을 선호하는 특징이 있어 때때로 수영을 하기 위해 바다를 찾은 피서객들과 충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가장 포악한 상어류 중 하나로 꼽히며 최근 뉴욕시에서 발생한 6번의 치명적인 상어 공격 중 일부분에 포함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 내 청소년들에게 전자담배 유행을 주도했다는 비판을 직면한 후 기소까지 됐던 전자담배 회사 주울이
미국 내 33개 주와 포르토리코 지방 정부에 약 4억 3,9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자담배 회사 줄의 제조업체인 줄랩스가 커네티컷, 텍사스, 오리건 등 미국 내 33개 주 등에 4억 3,85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2년 넘게 이어져 온 조사를 마무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줄랩스의 전자담배는 일반 시가렛 형식의 연초담배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망고, 귤 등 다양한 가향 제품을 출시해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었으며 중독성에 대해 오도하고 부적절한 연령 확인 절차 등을 사용했다는 비판에 직면해왔습니다. 특히 무료 샘플 제공, 소셜미디어 광고, 만화를 이용한 방법 등의 마케팅으로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 소비를 촉진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거액의 보상금을 내고 이뤄진 이번 합의로 줄랩스는 앞으로 35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을 중단하고 대중교통 및 광고판 사용 자제 등 다수의 판매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6월 FDA는 줄의 액상형 카트리지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나올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직후 줄랩스의 요청을 받아들인 컬럼비아 항소법원이 금지 명령을 일시 중단할 것을 판결했지만 아직 전자담배가 대중의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내 10대들의 전자담배 사용률이 성인보다 높았으며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역시 고등학생 5명 중 1명 이상이 전자담배에 중독됐다고 보고하는 등 부정적인 분석이 압도적으로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컬러입니다. 뉴저지 대학과 로안 대학은 4%의 인상률을 나타냈고 페어리 디킨슨 대학과 몽클레어 주립대는 각각 3.8%, 3.5%의 수업료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러커스 주립대학의 경우 세 곳의 캠퍼스 모두 수업료를 2.9% 인상했고 2%가 인상된 스톡턴 대학이 25개 대학 중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브로드웨이 쇼를 반값에 즐길 수 있는 2022 브로드웨이 위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작품은 총 22개로 9월 6일부터 25일까지 티켓 예매 시 BWAYWK 코드를 넣으면 2장을 한 장 가격에 예매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가을 브로드웨이 위크 행사에는 매번 행사 때마다 참여하는 12개 작품을 비롯해 신규 작품들도 대거 유입됐습니다. 전통적으로 인기를 끌어온 라이언 킹과 위키드, 오페라의 유령 등을 비롯해 물랑 루즈, 식스, 디어 에반 한센, 해리포터 등입니다. 보건당국이 앞으로 미국인들은 매년 한 번의 코로나19 예방주사를 맞아야 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공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들은 더 빈번한 보호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올 가을이 코로나19의 연간 예방접종의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시자 백악관 코로나 대응 조정관은 12세 이상의 미국인들에게 업데이트된 부스터의 이점을 활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현재 유통되고 있는 변종과 일치하는 백신을 미국이 처음으로 접종했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